자, 팝업을 만들기 위해서 섹션 하나 넣어볼까요? 섹션. 그리고 div의 클래스는 con으로 해서 여기다가 로렘을 몇 개 넣어줍시다. 20개 정도 넣어줍시다. 섹션에 div con 그리고 로렘 20개 줬고요. CSS는 노멀라이즈를 좀 미리 넣읍시다. 노멀라이즈 body ULLI에다가 마진 패딩 0 주셔야 되고 A에 저거 만들어 줍시다. 이제 나는 저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제 컨으로 가면 되죠. 컨텐츠에 컨으로 썼어요. 이 친구의 맥스 위드 같은 거를 정해주면 좋겠네요. 1200픽셀. 위드를 나는 1200으로 최대를 줄였는데 이게 더 늘어나야지 나오죠? 이렇게 해야지. 공간이 너무 부족했네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한 800까지도 줄여볼게요, 저는. 그치. 이렇게 해야지. 이만큼의 너비로 이 정도가 한 800쯤 되나 봐요. 한 이쯤까지, 그죠? 그래서 800픽셀 맞추는 게 이제 맥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드를 그냥 맞추셔도 되고요. 맥스라고 했으니까 더 줄어드는 건 가능하겠죠. 비슷해요, 근데. 자, 이거 중간으로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보내죠? 센터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면 돼요? 마진 줘야죠. 컨한테는. 근데 내가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섹션. 그래서 봐봐요. 자, 얘는 마진에 오토를 주면은 중앙 정렬이 돼요. 이거 확인됐죠? 잠깐 주석 처리 좀 해놓고 센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섹션 해줘야 돼요. 왜요? 텍스트 라인은 자녀를 중심해요. 텍스트 라인 센터 넣으면은 중앙 정렬이 됐어요. 되기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 보시면은 중앙 정렬이 됐거든요. 분명히 중앙이에요. 근데 나는 얘들을 중앙으로 옮겨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기 중앙으로. 왜 안 갔을까요? 맥스 위드 때문이죠. 800픽셀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이에요. 이 안에서 글자들이 가운데 정리된 거라서 블록의 그 요소를 좀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마진 오토를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0하고 띄어쓰고 오토가 맞아요. 앞에 거 상하는 0으로 안 주는 거예요. 팝업창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팝업창은 이러한 섹션과 내용과 별개예요. 그래서 섹션 반대 위에다가 따로 만들어 줄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div에 클래스를 팝업이라고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팝업창을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상황인데요. 팝업에 또 클래스 이거는 팝업 컨텐트 클래스 그러니까 팝업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블록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컨텐트 주고 이 컨텐트 안에는 그 컨텐츠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눠가지고 얘가 헤드, 얘가 바디 이런 느낌.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버튼을 주고 여기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런 컨텐츠 안에 팝업에 헤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형제로 div 팝업에 바디를 주도록 합시다.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면 돼요. 팝업의 헤드 쪽에 버튼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 버튼도 버튼 태그 말고 그냥 div 태그로 넣을게요. div 태그에 팝업 언더바 클로즈 언더바 버튼 팝업 클로즈 버튼 이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CSS죠. 지금 여기 위에 높이가 안 잡혀서 안 보이는데 팝업에 이제 우리 그 포지션 기억나시죠? 포지션에서 먼저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은 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좀 줍시다. RGBA 넣어서 0,0,0,0.5 주면은 투명하잖아요. 여기서 탑을 0을 줘요. 바텀도 0을 주면 이게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라이트 저 다 0 줄 거거든요. 라이트도 0 주고 레프트도 0 줄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화면이 지금 좀 바뀌었죠. 근데 일부러 처음에 앱솔루트를 준 게 보려고 해요. 이게 뭐였었죠? 제로 해가지고 내가 늘리고 빼고 하는 거였는데 00을 줘버렸을 때는 얘를 채우는 거였단 말이죠. 우리 그 국기 채우듯이 우리 4등분 하는 그 부분에서 있었어요. 얘를 쫙 채울 때 앱솔루트가 부모 따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상하좌우 찍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은 다시 기억날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배경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이 나올 때 이렇게 해놓고 봐봐요. 그 팝업 컨텐츠에 이제 이 친구를 중앙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중앙 정렬을 좀 나중에 시켜보고 이 친구의 이제 위드를 뭐 200픽셀 주고 하이트 2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하얗게 화이트 줘보면은 얘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포지션의 그 가운데 쪽으로 조금 위치시켜 볼까요? 마진으로 가봅시다. 마진 레프트 50% 마진 탑 50% 이런 식으로 밀 수 있어요. 50%라고 하니까 졸로 밀렸네. 20% 30%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팝업이 이제 나올 때 뒤에가 흐려지면은 팝업창이 훨씬 잘 보이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팝업밖에 안 보여. 뒤에를 다 배경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 태그를 좀 계속 써주시면은 이렇게 조정하기가 유용해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계속 치는 느낌이죠. 네네. 그렇게 태그 많이 써주셔도 많이 쓰면 돼요. 특히 이런 커다랗게 하나를 묶어주는 거는 보통 많이 해요. 내용만 있는 태그는 많이 없고 한 번 더 묶죠. div든 섹션이든 해가지고 메뉴판 내비로 많이 묶고 이런 식인데 저는 이제 이 흰 색깔 컨텐츠를 중앙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얘 중앙으로 보내는 방법이 몇 개 있었는데 우리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봅시다. 요거에 마진이랑 탑은 필요가 없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다 개구리 되잖아요. 개구리 중앙으로 보내보세요. 뭐 센터였죠? 플렉스니까 뭐였죠? J로 시작하는 거. 네, 딱 나오네. 컨텐츠는 아이템은 뭐였어요? 온라인 아이템이었어요. 온라인 아이템. 아이템즈예요. S를 꼭 붙여주세요. 중앙 보내기 이제 쉬워지죠? 플렉스 하면은. 그래서 화이트를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클로즈 버튼 좀 하나 만들어줘 볼게요. 그러면 팝업 언더바 클로즈 언더바 btn 그러면 우선은 이거 버튼의 위치를 좀 잡아줍시다. 위치를 저는 이 부분에 하고 싶어요.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X 이렇게 치고 싶어요. 우선은 네모나게 영역을 잡아줘 볼게요. btn close의 width를 먼저 한 100 정도 주고 하이트도 100도 줄 거예요. 보더를 줄까요? 보더 10픽셀에 솔리드 레드 이렇게 주시면은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팝업이라고 하는 컨텐츠 안에 있어서 저렇게 나오죠. 뭐 헤드랑 바디에 준 게 없어서 쟤만 나오고 있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옮깁시다. 어떻게 옮기죠? 라이트. 무슨 속성의 라이트를 주면 돼? 마진 라이트? 다시. 마진 라이트라고 하시면은 이제 오른쪽의 공간을 밀어내는 놈이어서 차라리 왼쪽을 밀어야죠. 네. 왼쪽을 밀 때 얼마나 밀면 될까요? 오! 정답. 맞아요. 오토 하면은 저쪽 끝으로 밀잖아요. 이게 공식이었어요. 라이트는 오토를 굳이 안 줘도 왼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값인 거고, 내가 반대로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오토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준 다음에, 자, 아래다가 팝업 언더바 클로즈 언더바 btn에서 우리 X자를 만들어 볼 건데, X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를 이제 블랙을 주고, 요거에 그 F터를 일단 하나 해볼까요? F터. 블랙이고, 이거 위드를 100%를 줄 겁니다. 너비 100%, 그 다음에 하이트 한 30%. 이렇게 주는데, 그 애프터 쓸 때 우리 같이 섞은 게 컨텐츠였거든요. 애프터랑 비포랑. 근데 컨텐츠에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자, 어떠세요?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드가 100에 일단은 하이트가 30이래요. 뭐에 대한 위드 같아요, 이거? 하이트가 30%라는데 뭐 기준 30% 같으세요? 맞아요. 전체 기준 30%예요. 그 다음에 위드는 100% 줬는데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기준. 그쵸. 기준이라 그래, 기준.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될 공간에 그냥 일단은 위치한다고 했던 게 앱솔루트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빨간 색깔 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만들고 싶은 건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간색 줄을 안쪽에 검은색을 가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기준으로 저 검은색이 100%고 30%예요. 그럼 btn에다가 뭐 주면 돼요? 포지션 렐라티브 맞아요. 유령화의 그 유령의 집으로 가둬주면 됐잖아요. 그래서 width가 이제는 btn에 속해지고 그 다음에 높이도 이제 요놈 빨간색이 속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탑을 좀 밀 수 있죠. 탑을 한 30% 똑같이 이렇게 밀어볼까요? 밀리는 거예요. 화이트 한 20%, 그 다음에 탑을 30%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뭐더라? 이 다음에 이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로테이트를 해볼 수 있고요. 이 로테이트는 트랜스폼 써야 돼요.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 바로 하시고 이게 도잖아요. 몇 도. 그게 디그리거든요. 디그리. 그래서 짧게 디그리에서 디그만 써요. 요 앞에 있는 거. 이게 그 도예요. 그래서 지금 45도는 45 DEG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45도 기울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요. 중간에 좀 안 맞죠? 탑에선 40% 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맞추는 거는 그냥 새로운 방식도 좀 해보려고 맞춰봤어요.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했는데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있죠. 두 군데 다 할 거예요. 이게 애프터가 뒤였잖아요. 기준 삼아서. 콤마 하셔가지고 똑같이 쓰는데 비포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만들어졌을 거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갱신하듯이 업데이트 해 놓으면 되겠죠. X가 만들어져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퍼센트를 쓰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btn 버튼이잖아요. 그 버튼 안에다가 내가 그 퍼센트적인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btn의 그 너비랑 높이를 이제 50으로 줄입니다. 그럼 얘네가 갇혀있는 유령의 집이 줄어들면서 퍼센테이지가 먹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디그리도 도로 먹었어요. 45도. 완벽하게 버튼이 됩니다. 이런 거는 버튼 안에 있는 X자를 표현하는 모든 단위는 퍼센트여야 되나요? 그쵸. 이 정도 만들어 놓는 거죠. 퍼센트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호버를 줘요. 버튼에다가 호버를 줘서 트랜스폼의 로테이트를 한 10 디그리 정도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버튼 돌아갑니다. 버튼을 누를 때 뭔가 효과가 없죠. 여기 마우스가 버튼에 호버했을 때
커서 좀 줄까요? 커서 포인터. 이제 마우스가 좀 움직이죠. 자, 근데 이제 DIV로 내가 만든 이유가 있죠. 왜 굳이 버튼이라는 거 안 하고 A 안 하고 DIV로 버튼을 만들었냐? 이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JS 자바스크립트에 그 클릭을 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대로 가보시면 되고요. 지금 컨텐트를 따로 안 했죠. 이제 얘 좀 늘려봅시다. 여기다 내용 좀 넣어볼까요? 자, 이 친구가 헤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헤드, 여기가 바디. 그럼 바디 부분에다가 뭔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디 쪽에다가 이제 로렘을 하나 주는 거예요. 로렘을 주게 되면 그 너비랑 그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아무리 들어가도 얘네가 지금 밑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컨텐츠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흰색인 건데 얘네들을 만약에 그 최소 너비로 이렇게 바꿔줘 보시면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높이와 최소 너비와 최대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로 해놓으면은 200 아래로 안 떨어지는 건데 내용 같은 것들이 불어나서 커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넘어갑니다. 늘어난다는 거죠. 확장돼요. 그러고 있죠. 지금 얘가 마우스 내렸을 때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팝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나는 이 팝업이 따라오게끔 하고 싶으면 얘가 앱솔루트가 아니라 그 팝업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저기 픽스드 해야겠죠. 마우스를 이렇게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팝업이 쫓아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픽스드가 다 해줘요. 생각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버튼 지금 로테이트 한 거 있죠? 이 정도로는 만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로테이트를 막 한 180도 줘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도는 거예요? 그 180도가 딱 이렇게 돌리는 거라서 차이가 없게 느껴질걸요? 차이가 별로 없죠. 안 보이는 건데요. 여기 이 버튼에다가 있죠? 트랜지션 우리 배웠던 거. 근데 그거는 버튼 해줄 거예요. 트랜지션 트랜스폼 로테이트가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속성에다가 1초를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돕니다. 1초 동안 이렇게 돌아요. 잘 돌죠? 1초가 느린 거죠. 0.3초를 줘보세요. 0.3초. 이러면 확 픽 도는 거죠. 픽. 여기다가 저기 보더 싹 빼주면
빨간 색깔 지워지면서 이 친구만 돌죠. 이제 뭔가 역동감이 생기죠. 로테이트 하나 주었더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하나의 속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게 안 겹치면서 꼬이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와보셨으면은 이제 그것만 하시면 돼요. 클릭해가지고 내가 지우는 거.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뭔가 눌렀을 때 팝업이 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섹션 쪽에 컨 앞쪽에 있죠? 버튼 하나 줄게요. 버튼으로 얘는 이제 팝업 버튼인 거죠. 이거 하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이거 누르면은 팝업 눌렀을 때 나오고 저기 했을 때 요거 검은 색깔 X자 버튼 누르면은 들어가고 다시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래서 구현을 해봅시다. 저희가 기존에 썼던 방식이 우선은 이 컨텐트 부분이 아니다. 전체 팝업이다. 이 팝업 전체가 일단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제 지금 현재는 플렉스를 썼잖아요. 이 플렉스를 썼던 거는 센터 맞추려고 쓴 거라서 이게 배경이랑 다 지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거를 논해버리면은 다 사라지는데 얘가 아니라 컨텐츠에만 내가 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 배경이 먹혀서 분명히 이제 사라져줘야 될 거는 이 친구가 전부 다란 말이죠. 근데 얘가 다시 나올 때는 플렉스를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보죠. 이거 버튼 눌렀을 때니까 버튼에다가 클래스 하나 주죠. 편하게 클래스 해서 이거는 그냥 팝업 btn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팝업 클로즈 btn, 팝업 오픈 btn으로 오픈 btn. JS 쓰실 때 jQuery가 필요해요. 이렇게 넣어놓으시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src 여기다 링크 이렇게 넣으시던가 해야 돼요. AJAX를 쓰시는 방법이죠. 아니면은 설정해서 이거대로 이렇게 쓰시는가. 자, 그래서 jQuery를 쓸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했었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죠. 팝업 오픈 btn 했을 때 클릭했을 때 펑션을 넣을 건데 그 펑션은 팝업이라고 하는 이 CSS에다가 요거에 이거 논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CSS를 어떻게 했었어요. 디스플레이를 콤마 플렉스 넣겠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되죠. 되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클릭했을 때만 얘가 나오니까 요거는 여기 들어갔다. 그냥 이게 약간 중첩돼 가지고 계속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닫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클로즈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팝업의 CSS가 빠지는 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되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플렉스가 적용이
되었다가 빠졌다가 됐다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배워보자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런 상황이 생기죠. 디스플레이가 보통은 플렉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비저빌리티 라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에는 이제 히든과 같은 데이터로 디스플레이 논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해요. 디스플레이 논이랑 비저빌리티 히든의 차이점은 얘는 그 블록이잖아요. 블록 요소를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서 너비랑 높이가 다 날아가요. 이런 게 싹 다 날아가는데 비저빌리티는 그렇게 블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숨기는 거라서 너비랑 높이 같은 게 이제 유지가 된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비슷해요. 왜냐면 웬만한 건 저희가 다 포지션 넣기 때문에 블록 요소로 사실은 거의 사용하는 건 드물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비슷하게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블록이냐 아니냐인 거죠. 블록을 지우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이는 것만 지우는 거냐. 두 가지니까 좀 경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쓸 수 있겠죠. 자, 히든을 한 다음에 그 보이는 거는 비저빌리티, 비저블이에요. 히든의 반대는 비지블,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보이는 거고 히든은 안 보이는 건데 이걸 사용한다면은 처음에 히든을 주고 그러면은 오픈 btn 클릭했을 때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비저빌리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뭐 돌아가면 되는데 비저빌리티를 돌려야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도 또 다른 속성을 사용했으니까 좀 더 가시성이 좋죠. 가독성이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숨기는 거를 좀 효과를 좀 줘볼게요. 우리 컨텐트가 뭐였죠? 요거 흰 색깔 그 판이니까 이 친구잖아요. 흰 색깔 전체 네모난 거. 얘가 숨기는 거를 위에다가 숨겨볼까요? 위에다가 그 컨텐트는 지금 현재 뭐죠? 팝업에 플렉스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좌표를 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자, 트랜스폼 중에서 우리 트랜슬레이트가 있었고요. 트랜슬레이트의 Y를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픽셀이에요. 그러면은, Y좌표에서 마이너스니까 위로 가요. 100픽셀 위로 가고, 500픽셀 하면은 더 위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주면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얘를 100%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로 넣으면은 이 친구가 자기 기준으로 갔구나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자기의 퍼센트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쓰고 있네요. 포지션 픽스드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요 그러니까 흰 색깔 테두리를 있잖아요. 전체를 다 아예 화면 밖에 이렇게 놓고 싶어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팝업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지금 쟤를 올렸더니 100%가 이렇게 먹혔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플렉스에서 아이템 하고 그냥 퍼센트를 높이는 거는 좋은 방법은 퍼센트를 저기로 주고 싶은데요. 전체로 하면은 얘가 들어갈 텐데.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요. 그 투명도를 좀 활용을 합시다. 그래서 투명도의 속성이 뭐였냐면 오페시티였거든요. 팝업에다가 오페시티를 0으로 주고 요거는 지금 히든이랑 비슷하죠. 근데 우선 비저빌리티를 일단 넣고 얘가 그 100%가 이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딱 자기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는 투명도가 0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1이 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해봅시다. 위에서부터 꾸지마 위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었네요. 그래서 투명도를 사용하려면 지금 컨텐츠가 그 팝업 전체가 투명도가 확 생기면서 그때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오페시티를 0에서부터 1로 먹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액티브를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먼저는 팝업에 액티브를 이렇게 클래스를 줘서 만약에 액티브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페시티가 1인 거고 그리고 비저빌리티가 비저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팝업 컨텐츠도 컨텐츠에서는 요 트랜스폼 해서 저거 트랜슬레이트 Y 있죠? 이 친구가 0이 되면 돼요. 팝업 컨텐츠의 액티브 팝업 컨텐츠의 액티브 아니 팝업이 액티브가 될 때 그 자녀인 팝업 컨텐츠에서 주면 되죠. 이 두 개.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그랬을 때 요것만 좀 손봐 줄게요. 자, 오픈일 때 지금 이제는 add 클래스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팝업에 CSS가 아니고 add 클래스로 액티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건 remove 클래스겠죠. 그래서 이거를 remove 클래스로 바꿔줍시다. 얘가 어떻게 실행이 되나 이제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뭐가 없죠. 이게 왜 없냐면은 당연하죠. 그냥 오페시티 0이랑 1이랑 밖에 없잖아요. 그럼 0에서 1 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시간을 주는 거죠. 컨텐트한테 시간을 줘요. 트랜지션을 할 때 트랜스폼에 0.3초 정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눌렀을 때 탁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때 살짝 그 내려오는 듯한 그런 게 생기죠. 근데 컨텐츠만 지금 내려오니까 좀 뭔가 어색해요. 뒤에 배경도 움직일 때 그 시간을 줘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요거 팝업 쪽에다가도 우리 트랜스폼 할 때 0.3초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얘는 오페시티랑 비저블을 줬잖아요.
요거 따라서 쓰시면 돼요. 지금 팝업에다가는 이렇게 줬죠. 컨텐츠에다가는 트랜스폼 줬죠. 이거. 그러면은 팝업 컨텐츠에다가는 트랜지션을 트랜스폼으로 주셔야 되고, 팝업에다가 트랜지션은 오페시티 주는 거예요. 오페시티가 0.3초, 콤마하고 비저빌리티 복붙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붙해서 얘도 0.3초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렇게 주면은 이제 팝업이랑 렌더링이 안 됐나? 팝업이 그 투명도가 생기거나 줄어들 때 얘네들이 좀 부드럽게 돼야 돼요. 트랜지션, 비저빌리티 0.3 S가 빠졌네. S 1초로 해서 좀 확인 좀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투명도가 왔다 갔다 하죠. 천천히 그 배경이랑 팝업 창이 같이 투명도를 0에서 1로 변환시켰다가 꺼질 때도 마찬가지로 1초를 가고 꺼지니까 이런 효과가 나와요. 이거를 다 0.3초로 줄였을 때 전환되는 게 그럴싸하게 되죠. 또 트랜지션이랑 같이 쓸 때 우리가 클래스 액티브를 쓰는 이유였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랜지션이 더 편하거든요. 얘네들을 컨트롤 하는데 갈 때 몇 초간 유지했다가 뭐 실행을 해라 아니면 자연스럽게 몇 초 동안 이동을 해라 같은 거는 CSS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은 JS로 주시는 게 편해요. 그죠? 퍼센테이지를 되게 많이 넣어서 예를 들어 500%로 위로 밀어놓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빨리 내려오죠. 왜냐면 500%를 0.3초 안에 돌파를 해야 돼가지고 빨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00%로 하지만 투명도를 줬기 때문에 서서히 나오듯이 눈속임 하는 거죠.